주제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재건 총리는 디지스테 양자정보 동아리 소속으로 현재 기초학부 물리 및 컴퓨터들을 전공 중에 있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1학번 백원 중이고, 제가 오늘 발표할 내용은 이제 그 작년에 나온 논문 기반으로 구글의 수전주체 프로세서인 그 밀로우에서 컬러 코드를 시연한 논문에 대해서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이미 잘 아시는 분도 계시는데, 일단 목차는 이제 처음에 퀀텀 컴퓨팅 간단하게 소개드리고, 퀀텀 에러 커렉션이 왜 필요한지, 그리고 이제 컬러 코드를 어떻게 시연을 했는지에 대해서 최대한 간략하게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퀀텀 컴퓨팅은 이미 다 아시다시피 저희가 쓰는 기존 컴퓨터랑 가장 다른 게, 기존 컴퓨터는 비트가 가장 기본이 되는 단위이면서 이제 0과 1을 이 상태만 이용을 하는데, 이제 퀀텀 컴퓨터는 퀀텀 비트라 해서 큐비트라는 0과 1이 슈퍼포지션으로 동시에 상태가 가능한 이런 큐빗을 이용을 해서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연산을 할 때 이제 게이트 역할을 하는 퀀텀 게이트들이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고, 그리고 클리포드 게이트라고 해서 임의의 파울리 매트릭스를 다시 파울리 매트릭스로 치환 가능한 유니터리 매트릭스들을 이제 클리포드 게이트를 하는데, 이걸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이제 그냥 기존 컴퓨터의 사칙 연산처럼 해당하는 그런 연산, 기본이 되는 연산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클리포드 게이트 말고 논 클리포드 게이트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그것까지 돼야지 이제 범용적으로 사용 가능한 양자 컴퓨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초전조체 큐빗을 이용해서 시연을 하는데, 일단 초전조체 프로세서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왼쪽과 같이 회로도에 이렇게 큐빗이 이동하지 못하고 고정적으로 존재하게 됩니다. 이런 왼쪽과 같은 배치로 존재하고, 이제 다른 플랫폼, 뭐 중성원자나 이온트랩 같은 것과 비교를 해보면은, 이 초전주체 프로세서는 이 큐빗이 현재 위상을 존재할 수 있는 코이런스 타임은 짧지만, 이제 게이트 타임이 굉장히 짧기 때문에 이 figure of merit가 나쁘지 않은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 아래와 같이 코이런스 타임은 100에서 1000 마이크로 세컨드고, 이제 게이트 스프는 10에서 40 나노 세컨드 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슈퍼컨덕팅이 좀 큐빗을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이제 LC 회로랑 유사한데, 이제 일반적인 LC 회로는 이제 왼쪽과 같이 하모니 오실레이터의 에너지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밀리켈빈까지 낮추게 되면 에너지가 양자화되면서 이제 가장 바닥 상태인 0과 1, 그 다음 스테이트인 1 스테이트를 이용해서 큐빗으로 이용을 하는데, 이때 문제점이 이제 0과 1의 에너지 갭과 1과 2의 에너지 갭이 같기 때문에 이제 1에서 2까지도 이제 스테이트가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자체를 큐빗으로 쓰지 못하고, 이제 조셉슨 정션이라고 이제 슈퍼컨덕터 사이에 아주 얇은 층에 인슐레이터 층을 넣게 되면은 이제 논리니어한 인덕터처럼 역할이 되게 되는데, 이거를 대신 넣게 되면은 이제 하모니 오실레이터의 에너지 모양이 좀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0과 1의 에너지 갭이랑 이제 1과 2의 에너지 갭이 다르기 때문에, 이제 이 0과 1 스테이트만 연산이 가능한 이런 큐빗으로 활용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은 이제 퀀텀 에러 커렉션이 왜 필요한가인데, 이제 저희가 만든 피지컬 큐빗을 그대로 저희 양자 알고리즘에 쓰기에는 오류율이 너무 크기 때문에 왼쪽과 같이 피지컬 큐빗의 에러율은 생각보다 자주 나타나고,
이제 이 큰 갭을 좀 보완해 줄 수 있는 알고리즘이 이제 퀀텀 에러 커렉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개념적으로 퀀텀 에러 커렉션은 이제 여러 개의 피지컬 큐빗을 한꺼번에 묶어서 하나의 로지컬 큐빗을 만드는데, 그래서 몇 개의 피지컬 큐빗의 에러가 나더라도 이제 다시 이걸 복구해 줄 수 있는 기술을 말합니다. 그래서 코드 디스턴스라는 개념이 있는데, 코드 디스턴스가 만약 3이면 하나의 피지컬 큐빗의 에러가 나더라도 이걸 복구를 할 수 있는 거고, 5면은 2개의 피지컬 큐빗의 에러가 나더라도 이걸 복구를 할 수 있는 그런 개념을 말합니다. 그래서 코드 디스턴스가 커지면은 이 로지컬 에러가 감소할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왜냐면 이제 더 많은 피지컬 큐빗의 에러가 나더라도 이걸 복구해낼 수 있으니까. 근데 이게 항상 성립하는 게 아닌 게, 만약에 그 큐빗의 개수를 늘려서 큰 로지컬 큐빗을 만들면은 그 하나의 큐빗에 나타날 수 있는 더 많은 게이트 연산을 요구하기 때문에 이 하나의 피지컬 큐빗의 에러가 나타날 수 있는 확률도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이 로지컬 에러가 감소하는 건 아니고, 이 로지컬 에러가 코드 디스턴스를 키웠을 때 로지컬 에러가 감소를 할 때를 이제 스케일러블한 퀀텀 에러 커렉션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게 좀 중요하고, 그래서 어떤 하드웨어의 그 에러의 발생률이 스레시홀드라는 값보다 작아야지만 이제 스케일러블한 퀀텀 에러 커렉션을 할 수 있고, 최근에 이제 그 구글의 윌로우라는 초전주체 프로세서가 성능이 많이 향상됨에 따라서 이제 이 퀀텀 에러 커렉션 중에 하나인 컬러 코드를 시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컬러 코드를 이제 말씀드리자면, 최근까지는 가장 활발히 연구된 게 서페이스 코드라는 퀀텀 에러 커렉션입니다. 그 이유가, 일단 서페이스 코드는 사각격자 무늬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것이 그 초전주체 프로세서인 격자 무늬에 바로 적용하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그에 반해 컬러 코드는 헥사고널 구조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이제 바로 매칭하기는 어렵고, 그렇지만 장점으로는 이 기본이 되는 클리포드 게이트를 좀 더 간단하게 연산을 할 수 있고 구현을 해낼 수 있고, 이제 큐빗 한 동일 코드 디스턴스의 로지컬 큐빗을 구현할 때 이제 피지컬 큐빗의 개수가 더 적게 소요되므로 이제 큐빗의 효율성이 더 좋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 다시 컬러 코드를 자세히 보기 전에 스테빌라이저에 대해서 잠깐 언급하면 좋을 것 같아서, 일단 오류의 종류에는 비트 플립과 페이지 플립 이렇게 크게 두 개를 볼 수 있는데, 이거를 만약 데이터 큐빗에 오류가 났을 때 오류가 나는지 데이터 큐빗을 보지 않고 이제 에러를 확인을 해야 합니다. 왜냐면 측정을 하면 이제 그 중첩 상태가 깨지기 때문에 이제 퀀텀 컴퓨터로서의 역할은 못하게 되는 거고, 그래서 신드롬 메저먼트라고 주변에 억실러리 큐빗, 이 보조 큐빗을 둬서 이제 그 데이터 큐빗을 시납 게이트로 연결해서 에러가 났는지 간접적으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테빌라이저가 에러가 났는지 확인하는 역할을 하고, 이제 X 스테빌라이저, Z 스테빌라이저가 이렇게 각각의 에러를 확인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컬러 코드를 서페이스 코드랑 비교를 해보자면은, 오른쪽이 서페이스 코드로 이제 사각격자 형태로 있고, 컬러 코드는 왼쪽에 이제 육각형 형태가 가장 기본이 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B가 왼쪽에 B가 이제 회로도이고, 이 특징은 이제 이 X 스테빌라이저랑 Z 스테빌라이저가 서로 벨 스테이트로 이제 얽혀 있는 상태로 이제 주변 데이터 큐빗에 에러가 나는지 확인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기본적인
구조는 이제 C와 같은 구조인데 이제 여기서 이 노란 색깔 큐빗이 이제 데이터 큐빗이고 이제 각 타일에 있는 안에 있는 게 스테빌라이저 큐빗입니다. 그래서 주변에 데이터 큐빗에 있는 에러를 감지를 하고 이걸 이제 D로 바꿔주게 되는데 왜냐하면 이제 그 추전 주체에 미저먼트하는 리드아웃 라인이 대각선으로 이렇게 회색 점선 대각선으로 있게 됩니다. 근데 이제 퀀텀 에러 커렉션을 할 때 억실러리 큐빗만 이제 측정을 해야 하는데 그때 측정을 하게 되면은 C와 같으면 이제 데이터 큐빗도 같이 영향을 받게 되는 이제 디페이징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같은 스테빌라이저 큐빗은 같은 리드아웃 라인에 있도록 하도록 이렇게 역할을 수합하는 걸 하였고 그렇게 이제 콜러코드를 구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논문에서 말하는 실험 결과인데 일단 이 코드 디스턴스가 증가했을 때 에러가 감소했다는 걸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게이트 연산을 진행함에도 이제 파란색 곡선이 이제 코드 디스턴스가 5이고 초록색이 코드 디스턴스가 3인데 이제 항상 더 아래에 로지컬 에러를 가지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에러 억제 지수라 해서 이제 코드 디스턴스가 5일 때 에러를 이제 코드 디스턴스가 3일 때 에러로 나눠서 그 계산한 결과가 있는데 이게 1보다 큰 값을 가지고 있어서 더 이 스케일러블 하다는 걸 일단 실험적으로 보여줬고 그리고 이제 이 컬러 코드가 조금 더 복잡한 구조다 보니까 평범한 디코딩 알고리즘으로는 디코드를 하기 어렵고 이제 여기 구글에서 말하고 있는 디코딩 알고리즘은 이제 신경망 구조를 기반으로 한 알파 큐빗이라는 걸 이용해서 이렇게 에러 억제를 더 잘 이뤄냈다는 가장 오른쪽에 있는 곡선이 이제 알파 큐빗인데 다른 디코딩 뭐 크로모비우스나 NLE에 비해서 더 좋은 디코딩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디코드를 잘 해냈다는 결과입니다. 그다음은 이제 로지컬 게이트를 했을 때 에러율이 얼마나 있냐를 측정을 했는데 이제 그 초록 색깔 오른쪽에 있는 초록 색깔 그 곡선은 그 퀀텀 에러 커렉션만 진행했을 때 에러이고 일단 피델리티가 무엇이냐면은 피델리티가 그 퀀텀 에러 게이트를 취한 다음에 이제 그 게이트에 역행렬이 되는 게이트가 있을 텐데 그걸 취했을 때 다시 원래의 위상 상태로 얼마나 잘 돌아오냐에 대한 값으로 1에 가까울수록 좋은 게이트 연산을 한 건데 이제 퀀텀 에러 커렉션만 돌렸을 때에 비해서 게이트 연산을 했을 때 이 0.27%밖에 에러율이 증가하지 않았다 해서 이 로지컬 게이트의 에러율이 기존 시스템의 에러보다도 훨씬 작은 값을 가지고 있다는 걸 실험적으로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으로 가자면 이 논문에서 보인 실험적 결과들은 이제 컬러 코드가 이제 추전체 프로세서의 성능이 올라감에 따라서 이제 컬러 코드를 직접 시연을 할 수 있게 되었고 에러를 억제할 수 있는 억제 지수가 1보다 큰 값이 나와서 이제 스케일러블한 퀀텀 에러 커렉션 컬러 코드를 증명해 보였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한계점은 아직 서페이스 코드의 에러 억제보다 작은 값으로 이 때문에 이제 이 에러 억제 지수를 더 높이기 위한 하드웨어적인 노력을 더 진행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발표 감사합니다. 혹시
혹시 발표 내용 중에 질문 있으시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발표 너무 잘 들었습니다. 그 앞에서 에러에 대해서 스테빌라이저 설명하는 과정에서 G플립이나 X플립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거 말고 좀 컨티뉴어스한 페이즈 에러도 이 신드롬 메저먼트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나요? 그래서 알파하고 베타가 나중에 알파 프라임이나 베타 프라임으로 썸 밸류로 바뀌면 그것도 이 신드롬 메저먼트를 통해서 고칠 수 있나요? 그래야 할 것 같은데 일단 개념적으로 일단 XZ 스테빌라이저의 역할은 이 완전히 플립되거나 페이즈 이때를 이제 디텍트하는 역할을 하는데 컨티뉴어스한 거는 이제 컨티뉴어스한 건 제 생각에는 이건 오개념일 수 있지만 뭔가 코어런스 타임이랑 관련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시간 내에 그냥 그 미상이 흔들려서 다 소멸되기 전에 그 연산을 다 끝내야 하는 그런 식으로 가야 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질문이 있는데요. 네. 그 어쨌거나 그 피지컬 큐빗을 이제 로지컬 큐빗으로 만드는 페로덱스 차이는 지금 이 컬러 코드가 훨씬 더 나은가요? 그림에서 봤을 때는 페로가 마치 더 긴 것처럼 보이는데 이게 더 작은 피지컬 큐빗을 필요로 하는데 일단 동일 코드 디스턴스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게 왼쪽에 있는 저 커다란 하나가 이제 로지컬 큐빗 하나인데 코드 디스턴스가 5짜리의 데이터 그 로지컬 큐빗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데이터 큐빗이 세분은 아마 18개인가 19개를 사용을 할 겁니다. 근데 이제 얘의 경우는 이제 일반적인 경우는 이제 코드 디스턴스가 5일 때 이제 5 곱하기 5에서 25개의 데이터 큐빗이 필요로 해서 이런 면에서 큐빗 효율성이 더 이상 질문 없으면 발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